네, 반갑습니다. 갓선생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 사조동화원 좀 이야기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은, 오늘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지능기업, 네, 지능기업 같은 경우가 요번에 그 채권단 매각 소식에 급등이 나왔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걸 빗대어 가지고 이제 사조동화원을 좀 이야기 드려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일단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화원이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본다면은 지금 현재 동화원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어, 밀가루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품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렇게 뭐 시장 업황을 크게 탄다거나 이제 경기를 그렇게 타지 않기 때문에 일단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는 그런 움직임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면은 좀 특징적인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때를 보면은 2014년도, 15년도 계속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매출이 잡히는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자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서 어떤 그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 과거 동아원 대표가 추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뭐 신사업을 벌리려고 하다가 그래서 투자를 해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투자 수익금, 그러니까 수익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빌려둔 돈은 있고 벌려놓은 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회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채권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채권단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 동아원 같은 그룹은 이렇게 뭐 시장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꼭 없어서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될 기업이기도 하죠. 이런 뭐 밀가루라던가 이런 이 제품들이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실적이 안 나와서 기업이 이제 자본 잠식이 돼가지고 망할 수가 있는데 이 채권단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단 같은 경우는 그냥 얘네는 뭐 기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자기네는 그 투자했던 거에서 그냥 재간만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에 팔리던 간에 그냥 나는 그냥 돈만 받고 잘 팔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좀 안 좋은 이슈로 이제 잡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연도를 보면 2015년도였는데 지금 그때 당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당시로 넘어가 보면은 실제로 사조동화원이 이제 3,000원대 주가를 기록을 하다가 이제 그때 채권단 매각 소식 그때 넘어올 때 당시에 차트를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을 해요. 지금 보이다시피 이제 채권단 매각 소식에 급락이 나오기도 하고 다시 한번 더 이제 급등이 나오기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 이제 사업하다가 매출이 안 나오니까 이제 매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각된다 해서 이제 넘어가는 단계에서 이제 급락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디로 매각이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계속해서 의논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조그룹이 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조그룹이 이제 인수를 하게 돼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앞에 동아원 앞에 사조가 붙게 된 건데 이제 원래는 구기업명을 살펴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제 동아원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 이제 사조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결국에 이제 사조그룹이 이제 인수를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최대 주주는 보시다시피 이제 사조 그룹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사조 시푸드가 최대 주주로 이제 자리 잡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안정적으로 동아원이 이제 그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이제 근데 실제로 주가를 보면 어때요? 이제 추가적으로 얘네가 올라왔던 거 그때 그런 그러니까 얘네 사족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를 한 거잖아요. 이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안정적으로 메꿔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전 주가보다는 떨어져서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안정적으로 이제 계속해서 매출을 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차익을 실현해 나가면서 이제 조금씩 다시 한번 더 돌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결국에는 돌려도 이 동아원이 하던 그거는 이제 그 캐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봤자
과거 3,000원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혹시 모르죠. 나중에 사조동아원이 하고 있는 기업과 시너지가 나가지고 추가적으로 뭐 서로 이제 그러니까 상부상조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상승세를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현재까지는 이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아까 넘어와서 지능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에 뭐 이런 급등 이슈가 그 매각에 대한 이슈인데, 근데 결국에 이것도 보면은 단발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또 달라지는 부분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런 변동성 나오는 건 역시 사조동화원과 마찬가지로 이런 단발성으로 끝날 것이라는 보여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 사조동화원 같은 경우는 좀 그 사조그룹이 지금 기업,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기업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좋은 이미지 하면 오뚜기, 가뚜기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그 오뚜기라던가 뭐 LG도, 네, 뭐 LG는 조금 이제 갈리긴 한데, 그러니까 좋은 기업으로 많이 평이 나 있는 기업들 중에 하나가 이제 사조그룹이에요. 그래서 왜 요번에도 좋은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동아원을 인수를 하면서 그 동화원을 자기네 거 사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같으면은 그 기업의 임원들 자리, 핵심들 자리에다가 자기네 사람들을 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일반적이죠. 근데 지금 이 사조그룹 같은 경우는 이 동화원을 그 채권단에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인수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자기네가 뭐 해서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 이 동아원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조그룹이 살린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살린 건데 이제 거기다가 지금 또 하나 덧붙여 볼 게 뭐냐면은 그 그룹에 있는 직원들, 임원들이라던가 직원들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네, 다 같이 운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사조그룹이 인수를 하면서도 경영에는 손을 안 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이제 좋은 의미로 해서 인수를 한 거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동아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좀 어, 매각 사건 이후에 채권단 넘어간 이후에 좀 많이 조정을 받긴 했지만은 안정적으로 지금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이제 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 지금 지능지역 같은 경우 또 이번에 이제 채권단 매각 소식이 올라왔다 등락이 나오게 있는 모습인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결국엔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나중에 누가 인수할지는 또 모르겠어요. 누가 인수함에 따라서 또 어떻게 이제 시너지 상부상조할 수 있는 구조를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네, 좀 더 향후 지켜본 다음에 누구에게로 매각이 되는지 따라서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